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특보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농가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충남도가 연간 60만 원이었던 농어민 수당을 8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데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까지 포함하면 농가당 2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성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의 한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농산물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자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안 돼서 또 수익이 연결가 안 되니까 지금 여러 농가들이 또 농산물 생산도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당초 60만 원이었던 농어민 수당을 80만 원으로 20만 원 올렸습니다.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충남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농가와 임가, 어가 등 총 16만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예산은 1,320억 원으로 충남도가 40%, 나머지 60%는 각 시군이 부담합니다. 코로나19 극복 긴급생활안전자금 지원 사업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농어민 수당을 인상하자는데 시장님, 군수님께서 뜻과 의지를 모아주셨습니다. 농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부분인데 또 고맙게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금액이 적다, 많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처음 시작을 했다는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크게 부여를 해야 될 테고. 한편 충남은 지난달부터 이달 말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0.5헥타르 이하는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120만 원을, 이보다 면적이 큰 경우엔 1헥타르당 최대 205만 원을 지급합니다. 중부뉴스 송용환입니다. 긴급 재난안정자금과 충남도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으로 충남 지역 소상공인 매출액과 체감지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상공인 5월 경기 동향조사 결과 충남도 내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90.3으로 지난 4월과 비교해 16.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 역시 지난달 4일 55%에서 재난안정자금이 지원된 지난달 25일에는 45.3%로 감소폭이 개선됐습니다. 충남도와 아산시가 하루 300만 장 규모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마스크 공장을 유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아산시는 도청에서 마스크 생산업체와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인 톱텍은 아산 테크노밸리 산단 13,530제곱미터 부지에 150억 원을 투입해 48대의 마스크 설비를 갖췄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하루 약 300만 장, 월 1억 장의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번 유치를 통해 충남도와 아산시는 마스크 공급 불안 해소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65회 현충일 추념식 행사가 오는 6일 조치원 충령탑 일원에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돼 진행됩니다. 세종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당초 계획 인원인 500명에서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 등 50여 명으로 축소하고 추념식 행사도 간소화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는 당일 오후 6시까지 충령탑을 개방해 일반 시민도 헌화나 분향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초 지난달 말까지였던 여성친화도시 세종 홍보 UCC 공모 기간이 이달 말까지로 한 달 연장됐습니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접촉이나 영상 촬영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응모자들의 원활한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모 주제는 여성의 눈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도시 세종으로 동영상 2, 3분 이내에 순수 창작물이어야 합니다. 제출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를 거쳐 최고 1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상장이 수여됩니다.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이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는 돈 있어도 못 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추경 예산 확보를 통해 하반기 발행 예산을 대폭 확대하기에 이르렀는데요.
공급과 수요의 적절한 조화가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발행되기 시작한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첫 달 64억을 시작으로 4월과 5월 각각 88억, 그리고 이달에 60억 등 지금까지 모두 300억 원을 발행했습니다. 이 중 4일 현재까지 약 85%인 260억 원가량이 사용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대내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서 지난 5월 27일 2020 고객사랑 브랜드 대상에서 우리 시 여민전이 지역화폐 부분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급이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엔 23일 만에 해당 월 발행액을 모두 소진하더니 5월과 6월엔 단 하루도 아닌 발행 개시 몇 시간 만에 동이 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민전 앱 가입자 4명 중 1명 정도만 구매가 가능했던 셈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은 여민전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세종시도 최근 추경 예산을 통해 18억을 확보하고 하반기에 모두 37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매달 62억 원가량을 발행하는 꼴입니다. 잠정적으로는 지금 370억 원 규모의 여민전 발행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정부의 추경 반영 여부에 따라서 그 액수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높은 캐시백 비율과 연말 소득공제 등의 혜택으로 발행 초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는 여민전. 앞으로 공급과 수요를 얼마나 적절하게 맞춰나갈지가 세종시에 있어 최대 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한편 여민전 출시 후 2달 동안의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에서의 사용 비율이 29.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슈퍼마켓 등 소매점이 15.1%, 제과제빵 등 식음료 관련 소비가 12.2% 등의 순이었습니다. 또 사용 연령층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30, 40대 비율이 77.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50대 12.5%, 20대 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국토부와 아산시가 풍기 역사를 신설하기로 협의를 완료하면서 아산 모종동과 풍기 지역 도시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는데요. 아산 모종 1지구 도시개발을 시작으로 이 일대에 모두 4개 지구가 개발될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아산 모종 1지구 도시개발 구역입니다. 오는 2022년 말까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용지, 근린생활공간 등 기반시설이 조성됩니다. 민간 개발 방식으로 면적은 약 13만 2천 제곱미터에 1,2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뒤에는 공동주택 등이 건설됩니다. 모종 1지구 도시개발을 시작으로 이 일대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모종동과 풍기동 일대에 추진되는 도시개발 지역은 모종 1지구를 포함해 모두 4곳. 오는 2023년까지 1,300여 세대 규모의 모종 2지구가 개발되며 모종 셋들지구와 풍기역 지구는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특히 모종 셋들지구와 풍기역지구 도시개발은 아산시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며 최근 국토부와 풍기역사를 신설하기로 협의가 완료되면서 도시개발 사업에도 탄력을 받은 만큼 역사 신설 시기에 맞춰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시는 4개 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공동주택 등이 들어서면 11,000여 세대, 약 2만 9천 명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이 금년 하반기쯤에 고시가 되면은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해서 2023년까지 도시개발 사업할 계획입니다. 또한 모종 셋들지구하고 풍기역지구는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금년 6월에 용역 착수를 해서 2025년까지. 도시개발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인구 50만 자족 도시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이달부터 금연구역을 확대해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근린공원과 초중고등학교 절대보호구역, 택시 승차대, 배방 환승 정류장 등 140곳을 신규 금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버스 종류소 전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시는 오는 8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천안 업성 저수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가 관찰됐습니다. 천안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소속 생태동아리인 들꽃마실은 4일 업성 저수지 식생 모니터링 활동 중 금개구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개구리는 지난 1998년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됐으며 환경부 우선 보건 대상종으로 선정돼 있습니다. 천안 일본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안이 시장이 제안한 원안 그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투표일은 오는 26일이면 특례 사업의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됩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일봉산 도시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 실시안이 우여곡절 끝에 천안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에선 투표 실시를 놓고 전날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토론이 이어졌고 본회의 당일 상임위에서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주민투표는 무산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인치견 의장이 직권 상정으로 다시 본회의 전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는 찬성 13표, 반대 12표, 단 한 표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됐습니다. 주민투표 동의안이 천안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26일에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만 19세 이상 천안시 주민등록자 및 영주권자 중 일봉산 인근 6개 동에 거주하는 약 12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유효성을 갖게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개표조차 하지 않습니다. 주민투표를 요구해온 시민단체 측은 즉각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민투표 이 운동의 성과는 오로지 시민들의 성과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시민적 그 요구를 천안시 의회가 결정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 결정에 하여튼 존중을 표합니다. 반면 시행사 측은 주민투표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손실이 크다며 만약 사업이 자초될 경우 천안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일봉산 개발. 이제 공은 주민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중부뉴스 김장섭입니다. 천안시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풍수해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와 천안시가 보조해 줍니다. 가입은 시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과 비닐하우스, 상가 등이 대상입니다. 보험 가입은 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가입 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충남도가 화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최대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미세먼지 배출 감소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추진한 것으로 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화목 보일러를 폐기하고 1, 2종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비용이 지원됩니다. 보조금 신청은 다음 달 중 각 시군별 공고에 따라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까지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왔지만 기존 정보청사의 업무 공간이 부족해 민간청사를 임대해 사용하는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사무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온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 사업이 드디어 첫 삽을 떴습니다. 어떻게 건립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국무조정실을 시작으로 어진동 일원에 용해 형상으로 건립돼 있는 청사를 제1청사, 국세청 등
나성동 일원에 있는 청사를 제2청사라고 봤을 때 이번에 착공한 신청사는 사실상 제3청사가 되는 셈입니다. 건립 위치는 정부 세종 1청사의 중심부로 42,760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3,875억 원을 들여 지하 3층, 지상 15층 규모로 내후년 8월까지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2005년부터 시작된 중앙행정기관 이전 사업을 완성하는 뜻깊은 사업입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세종 신청사는 기존의 제1, 2청사와는 달리 방문객들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입니다. 출입 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고도 회의 참석이나 민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당과 회의실, 스마트 워크센터 등을 독립적인 형태로 계획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업무 영역에 한해서만 최소한의 보안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중앙 보행 통로와 민원동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방문객이 별도의 출입 절차 없이도 기네스북에 등재된 기존 청사의 옥상 정원으로 갈 수 있도록 설계돼 세종시 또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건물을 설계하면서 이제 시민들도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함께 마련해 줘서 시민들도 이 공간을 앞으로도 많이 활용하면서 정부와 또 국민들 간의 간격을 좁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편 신청사에 입주할 중앙행정기관은 건물 준공 시점에 맞춰 부처 간 업무 연계성과 상징성, 접근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게 됩니다. 세종뉴스 김우순입니다. 충남도가 제65회 현충일을 맞아 6일 오전 10시부터 1분간 도내 전역에 현충일 묵념 사이렌을 울립니다. 현충일 묵념 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 희생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추념 행사에 맞춰 진행되는 것으로 도와 시군 경보시설에서 일제히 울립니다. 세종시가 오는 10월 9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8번째 세종축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민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이는 지역의 대표 축제인 세종축제를 시민 주도형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모 기간은 오는 15일까지입니다. 응모는 시청이나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제안서를 참고해 이메일이나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축제 프로그램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 최종 당선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9번째를 맞는 유권자의 날을 맞아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영상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공모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학생 등으로 오는 30일까지 유권자가 직접 제작한 영상이나 애니메이션, 카드 뉴스 등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시상은 청소년과 성인 부문으로 나눠 각각 5편씩 모두 10편의 입상작을 선정해 상장과 시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심사 결과는 다음 달 13일 시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회사 영흥산업환경에서 소강로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5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5-4412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대원산업에서 현장기계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22-840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